토끼전 제3편을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끼전의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세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삼성출판사에서 나온 토끼전입니다. 논술 해석은 서울대학교 이지원, 서울대학교 김준호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토끼전을 통해서 여러가지 해학들, 재밌는 의미들을 우리가 느껴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토끼전을 계속해서 2편에 이어서 3편 읽겠습니다. 토끼야, 너 어디 가느냐? 내 아까 숲을 곁에 누워서 너희 둘이 하는 수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강 들었지만은 아마도 위태하지? 옛말에 위태한 지방에 들어가지 말라 하였고 분수를 지키면 몸에 역이 없다 하였으니 저같이 졸지에 남의 부귀를 탐내고야 나중 재앙이 어찌 없을 소냐. 호기 배때기에 장사 지내기가 아마 십상팔구이지 하거늘 토끼 이 말을 듣더니 두 귀를 쫑긋하며 시름없이 물날 채 자라 가만히 생각하되 원수의 못쓸 놈이 남의 큰일을 자키야 하니 참 이른바 좋은 일에 막아드는 것이로군 하며 하는 말이 허허 우습도다. 그대가 잘되고 보면 오히려 내가 술잔이나 얻어먹는다 하려니와 죽을 곳에 들어간 데야 더구나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을손가. 달첨지가 토선생 일에 대하여 꽃밭에 불을 지르려니 고 왜 저렇게 배를 알로. 제 어미 실없는 똥 떼어 먹을 놈이 다시 그 일에 대하여 말할소냐 하고 썩 떨떠리고 하는 말이 유유상종이라더니 뭐이나니 졸장부뿐이라 부귀가 저희에게 아랑곳 있나 하며 대단히 비방하고 장렬하니 토선생이 생각하되 조노신조하여 천재 이루로 좋은 기회를 만났으니 때를 잃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라에게 달려들어 두 손을 듬뿍 쥐며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청하 사람들이 별마로 탄다 하여도 일단 내 말이 제일 좋은데 형이 어찌하여 이다지 그리 경솔하시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 것이니 아무 열매 말고 가시옵시다 하거늘 주부가로되 형의 마음이 굳건하여 변치 아니할 양이면 내 어찌 태를 조금이나 부리리요 하고 토끼를 얼른 등에 얹고 물로 살짝 들어가 만경창파를 희롱하며 소상강을 바라보고 동정호로 들어갈 때 토끼가 크게 겨워 혼자 하는 말이 홍진자백 장안만호에 있는 번임내야 사람마다 가사 100년을 산다 하여도 걱정근심과 질병사고를 빼고 보면 태평 안락한 날이 몇 해나 못 되는 것이라 1100년을 못 살 인생 아니 놀고 못하리. 소상 동정의 무한한 경계를 나와 더불어 놀자세라. 이렇게 세상을 배반하며 흥에 겨워가는 형상 칼 천자의 개구리요 대부등의 배암이라. 의몽할선 별주무요 미혹할선 토끼로라. 자나의 허한 말을 굴같이 달게 듣고 서왕색에 어쩌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며 첨첩 청산 버려두고 수중 고운 데려가니 불쌍하고 가련하다. 붉은 고개 한 덩이로 용왕하게 진상간다. 자라의 첩첩 이구에 그 약은 체하던 경박한 토끼가 속았구나. 자라 의기양양하여 범이 내 날개에 돋친 듯 용이 여의주 얻은 듯이 기운이 철로 나서 만경창파를 순식간에 들어가서 내리라 하거늘 토끼 내려 사면을 살펴보니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한데 진주로 꾸민 집과 자개로 지은 대궐은 방공에 솟았으며 수놓은 문지개와 기부로 바른 창이 영롱 찬란한지라 마음이 홀로 기뻐 제가 젠체하더니 이윽고 한편에서 수군 숙덕하며
수상한 기색이 있는지라 토끼 혼자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 참 나야말로 속수무책이로구나. 그러나 방법에 이르기를 죽을 땅에 빠진 후에 살고 망할 땅에 둔 후에 흥한다 한지라. 이런 거로 천하의 큰 성인이신 주문왕은 유리역을 면하시고 도덕이 높은 탕 임금은 한대역을 면하시고 망고 성인이신 공부자도 진체액을 면하신지라. 청고 영웅 한태조도 영양에서 애움을 벗어났으니 설마 하니 이 내 몸을 온통으로 삼키소냐. 아무라하거나 차차하는 고동보와 가며 감언이설과 신출기몰한 괴로 임시통변 목숨을 보존하되 공명이 남병산에 칠성단 모으고 남풍당 빌런수와 백등치일의 진평이 환미인하던 꾀를 진심 간력하여 내어 가지고 사족을 바짝 웅크리고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허연 전상에서 분부하되 토끼를 잡아들이라 하거늘 수정물고기 일시에 달려들어 토끼를 잡아다가 전전에 굴리고 용왕이 하교하여 가로되 과인이 병이 중한데 백약이 무효하더니 전후 신조하여 도사를 만남에 이르되 내 간을 얻어먹으면 살아나기라 하기로 너를 잡아왔으니 너는 죽기를 서로 말라 하고 군종을 명하여 간을 내라 하니 군종이 명을 받들어 일시에 칼을 들고 날쌔게 달려들어 배를 단번에 째려 하거늘 토끼 기가 막혀 달첨지 말을 돌이켜 생각하니 구에 막급이라. 대저 양병을 일러주던 도산돔이 나와 무슨 원수던가. 소진의 구변인들 욕심 많은 저 늙은 용양을 무슨 수로 깨어내며 관음장의 용맹인들 서리 같은 저 칼날을 무슨 수로 벗어나며 요행이 벗어난다 한들 만경창파 넓은 물을 무슨 수로 도망할까. 가련토다 내 이내 목숨 속절없이 죽었거나 백개 무책 어이하리 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문득 한 꾀를 얻어가지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 고개를 번듯 들어 전상을 바라보며 가로되 이왕 죽을 목숨이 오니 한 말씀이나 아뢰옵고 죽겠나이다 하고 아르되 토끼 족속이라는 것은 본지 권륜산 전기로 태어나서 일신을 달빛으로 환생하와 아침 이슬과 저녁 안개를 받아 먹고 기와여 초와 좋은 물을 명산으로 다니면서 매양 장복하였으므로 오장 육부와 심지어 똥집 어진 똥까지도 다 약이 된다 하여 막걸리 오입쟁이들을 만나면 간달라고 버티는 그 소리에 대답하기 괴롭사와 감 붙은 염통을 줄기째 모두 떼어내어 정산유수 맑은 물에 설설 흔들어서 고방줄령 깊은 곳에 깊이 감추어두고 무심중 왔사오니 배 말고 온몸을 모두 발기발기 찢는다 할지라도 간이라 하는 것은 한 점도 얻어볼 수 없을 터이니 어찌하면 좋을지 저 미련한 별주부가 거기에 대하여 이런 사색이 반전도 없었으니 아무리 내가 영웅인들 수부의 일이 어찌 아오리까. 미리 알게 하였다면 염통 줄기까지 가져다가 대왕께 맞춰 병안을 다 회춘하시게 하고 1등 공신 너도 되고 나도 되어 북이 공명하였으면 그 안이 좋았겠는가. 만경창파 머나먼 길 2번 걸음 별집은 내 탓이라. 그러나 병안은 시급하신데 언제 다시 다녀올는지 그 안이 딱하오리까. 용왕이 듣고 어이없어 꾸짖어 이르되 발칙장돌하고 간사한 요놈 너 내 말 들어라. 천지 사이 만물 가운데 사람으로 금수까지 제뱃속 붙은 간을 무슨 수로 꺼내었다가 집어넣었다 하겠는가. 요놈 은간생심고 어디 존전이라고 당돌이 무소로 아뢰는가. 죄가 10,000번 죽어도 남지 못하리라 하고 바삐 배를 째고 간을 올리라 하거늘 토끼 또한 어이없이 간장이 절로 녹으며 전웅신이 아득하여 가슴이 막히고 진땀이 바삭바삭 나며 아무리 생각하여도 죽을 밖에 다시 수가 없도다. 이것이 참 도간에 든 쥐요 함정에 든 범이라. 그러나 말이나 단단히 더하여 버리라 하고 우한 중이라도 흔연히 모양을 가지고 여쭈오되
옛말에 일렀을 때 지혜로운 자 1000번 생각하는데 한 번 실수할 때가 있고 우매한 자 1000번 생각하는데 한 번 잘할 때가 있다 하였는지라. 이러므로 미친 사람의 말도 성인이 가려 들으시고 어린아이의 말도 귀담아 들으라 하니 대왕이 지극히 밝으신 지감으로 세세히 통촉하여 보시옵소서. 만일 소신의 배를 갈랐다가 간이 있으면 다행이거니와 정말 간이 없고 보면 물을 데 없이 누구를 대하여 간을 달라 하리까. 후에 막급되실 터이오니 지부왕의 아들이요 황건적사의 동생인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황천길을 무슨 수로 면하오며 또한 소신의 몸에 분명한 표가 하나 있사오니 바라온데 밝히 밝히사 의심을 풀어시옵소서. 여왕이 듣고 가로되 이 요망한 놈 내 무슨 표가 있단 말인가. 토끼가 아뢰되 세상 만물이 생기언이 다가 싸우나 오직 소신은 밑구멍이 셋이오니 어찌 유와 다른 표가 아니오리까. 왕이 가로되 내 말이 더욱 간사하도다. 어찌 밑구멍이 셋이 될 리가 있는가. 토끼가 가로되 그러하시오면 소일의 밑구멍 내력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늘이 자시에 열려서 하늘을 대고 땅이 죽시에 일려 땅이 되고 사람이 인세에 나서 사람 되고 토끼가 묘시에 나서 토끼 되었으니 그 근본을 미루어 보면 생품을 밟지 않는 저 기린도 소자출이 내 몸이요 줄여도 곡식을 찍어 먹지 아니하는 봉황도 소중내가 내 몸이라. 천지가 만물 중에 오직 토처사가 본방이라. 이러므로 옥황상제 깨없어 순수히 명하옵시되 토처사는 나는 새 중에 조정이요 기는 짐승 중에 본방이라. 만물 중에 제일 자변하니 신체 만들기를 별도히 하여 표를 주자 하시고 1월 성신 3가지 빛을 응하여 정직 강유 3가지 덕을 겸하여 새 구멍을 점지하셨사오니 보시면 자연 통촉하시리이다. 용왕이 나조를 명하여 적간하라 하니 과연 새 구멍이 분명한지라. 왕이 의혹하여 주저하였거늘 토끼 여쭈되 대왕이 어찌 이다지 의심하시나이까. 소신 같은 목숨은 하루 10,000,000명이 죽사와도 관계가 없사거니와 대왕은 만승이 귀하신 옥체로 동방의 성군이시라. 경중이 판이오니 만일 불행한 일이 있사 오시면 정리강토와 구종궁궐을 네에게 전하시며 종묘사직과 억조 창생을 네에게 미루시려나이까. 소신의 간을 아무쪼록 갖다가 쓰시면 환우가 즉시 평복되실 것이요 평복되시면 대왕은 무려이 만세나 향수하실 것이니 어언간 소신은 1등궁신이 아니 되옵나이까. 이러한 좋은 일에 어찌 일어나 가망하여 아래올 가망이 있사오리까 하며 첩촉이구로 발람발람하여 하며 용왕을 폭신 삶아내는데 언사가 또한 절절히 온다 한지라. 그 이 고지식한 용왕은 폭 고지 듣고 자기 생각에 헤아리되 만일 제 말이 같을진데 저 죽은 후에 누구더러 물을쏜가. 차라리 잘 달리어 간을 얻은만 갖지 못하나 하고 토끼를 공중으로 불러 올려 상자에 앉히고 공경하여 거르되 과인의 망령됨을 허물지 말라 하니 토끼가 무릎을 싹 쓰러뜨리고 단정히 앉아 공손히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다 예사올시다. 불의의 환관 남미의 액을 성현도 면치 못하거든 하물며 소신 같은 것이야 일로 무엇하오리까. 그러하오나 별주부에 자세치 못하고 충성치 못함이 가엾나이다 하니 문득 한신하가 출반주하여 가로되 신은 듣사오니 옛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도리어 그 악마를 받는다 하오니 토끼본시 간사한 짐승이라 흐지부지하다가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듯 있을 듯 뭐나 하오니 원컨대 대왕은 잃어버리지 마옵소서. 어서 급히 잡아 간을 내어 지극히 귀중하신 옥초를 보존케 하옵소서 하거늘 모두 보니 이는 천년 묵은 거북이니 벼로는 귀위 선생이러라. 왕이 크게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토처사는 충효가 겸전한 자이라
어찌 허언이 있으리여. 너는 다시 참말 말고 물러 있거라 하시거늘 권위 선생이 무료히 물러나와 탄식을 마지 아니하더라. 왕이 크게 잔치를 배설하여 토초사를 대접할새 오금 육류를 갖추고 술잔이 낭자하매 서왕모는 술잔을 차지하고 연비는 옥소반을 받들어 드릴 적에 선일주와 포도주에 신선 먹는 교리 화조로 안주하고 백낙천의 장진주로 노래하며 무궁무진 고날적에 한 잔 한 잔 또 한 잔이라 호리건곤에 취하여 세상에 갑자를 잃어버리는도다. 토끼 제 마음에 생각하되 만일 내 간을 내어주고도 죽지만 아니하려 아니면 내어주고 수부에 있어 이런 화가 아니할꼬 하니라. 날이 저물어 잔치를 파함에 용왕이 토초사를 향하여 가로되 토공이 과인의 병만 낫게 하면 천금상에 만호후를 봉하고 부귀를 한 가지로 누릴 것이니 수고를 생각하지 말고 속히 나가 간을 가져와 과인을 먹이라 하니 토끼가 먹먹는 술을 취한 중에 혼잣말로 한 번 속기는 절통하거늘 두 번조차 서골성과 하며 대답하여 그러되 대왕은 염려 마옵소서. 대왕의 거룩하신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갖고자 하오니 급히 별주부를 같이 보내어 소신의 간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이때 날이 서산에 떨어지고 달이 동룡에 나온지라 사신을 명하여 토초사를 사간으로 보내매 토끼 사간으로 돌아와 본즉 백옥 섬돌이며 황금 귀하여 호박 주추며 산호 기둥에 수정 발을 높게 걸고 대모 병풍 둘러치고 야광지로 촛불 삼고 원앙 금침 잡베개와 요광 타구 잿더리를 발치발치 던져두고 오동복판 검은고를 세 줄 얹어 세워놓고 부영 같은 용녀들은 밝은 노래와 매씹는 춤으로 쌍쌍이 희롱하니 옛날에 주무왕이 그림 속에 서왕모와 희롱하듯 옥소반에 안주 담고 금잔에 술을 부어 권주가로 권권하니 토초사 상간에서 이러한 성경 어찌 보았으리요. 밤이 밝도록 즐겁게 놀고 이튿날 왕께 하직하고 별주부의 등에 올라 만경정파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와서 육지에 내려 자라한테 하는 말이 내 한 번 속은 것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나거늘 하물며 두 번까지 속을 쏘냐. 내 너를 다리뼈를 추려 보낼 것이로되 10분 용서하노니 너의 용왕에게 내 말을 이렇게 전하이라. 세상 만물이 어찌 간을 임의로 꺼내었다 넣었다 하리요. 신출기물한 꾀에 미련한 용왕이 잘 속았다 하여라. 자라 할 일 없이 뒤통수 툭툭 치고 무료히 회정하여 들어가니 용왕의 병서와 별주부의 소식을 다시 전하여 알 일이 없더라. 토끼 별주부를 보내고 희희낙낙하며 평원 광야 넓은 들에 이리 뛰며 저리 뛰며 흥에 겨우 하는 말이 어화 이제 살았구나. 숙에 들어가서 배째일 뻔하였더니 요 내 한 꾀로 살아와서 예전 보던 만산 풍경 다시 볼 줄 귀히 알며 옛적에 먹던 산 실과며 나무 열매 다시 먹을 줄 네 알소냐. 좋은 마음 그지 없네. 한참 일이 논일 적에 남도시 독수리가 살쏘듯 달려들어 사족을 훔쳐 들고 방공에 높이나니 토끼 정신이 또 이급하도다. 토끼 스스로 생각하되 간을 달라 하던 용왕은 좋은 말로 달랬거니와 미련하고 배고픈 이 독수리는 무슨 수로 달려리요 하며 차왕망조 한중 문득깨를 얻어 이르되 여보 수리 아주머니 내 말 잠깐 들어보소. 아주머니 올 줄 알고 몇몇 달 경영하여 모은 양식 쓸데없이 없어 하니러니 오늘로서 만나니 늦었으나 어지 어서 밥이 가사이다. 수리하는 말이 무슨 음식인노라. 가문이스로 날 속이려 하느냐. 내가 수중 용왕이 아니거든 내 어찌 너한테 속을 성가. 토끼 하는 말이 여보 아주머니 토진하는 정담 들어보시오. 사돈도 이리할 사돈 있고 저리할 사돈 있다 함과 같이 수부의 왕은 아무리 속여도 다시 못 볼 터이거니와
우리 터에는 종종 서로 만날 터이건을 어찌 감히 이로라도 속이리요. 건넌 마을 이동지가 납제 사냥하라고 나를 심히 놀래기로 그 원수 갚기를 생각더니 금년 정이월에 그 집 맛배병아리 40여 수를 둘만 남기고 다 잡아오고 제일 기난 것은 영궁에 있던 의사 주머니가 내게 있으니 그 주머니는 생후에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이오나 가지기만 하면 전후 조화르가 다 있지만은 내게는 다 부당한 물건이요. 아주머니한테는 다 긴유할 것이라 나같이 어서 갑시다. 음식도 매일 잔치를 한데도 다 못 먹을 것이요. 의사 주머니는 가만히 앉아서도 평생을 잘 견디는 것이니 이 좋은 법회를 가지고 자손에게까지 전하여 누리면 그 안이 좋을선가 한즉 이 미련한 수리가 마음에 솔깃하여 아무리나 가보자 하고 토끼 처소에 찾아가니 토끼가 바위 아래로 들어가며 조금만 놓아두어 하니 수리가 가로되 조금 놓아주다가 아주 들어가면 어찌하게. 토끼의 말이 그러하면 조금만 늦춰주어 하니 수리 생각에 조금 늦춰주는데 어떠하랴 하고 한 발로 반쯤 지고 있더니 토끼가 점점 들어가며 조금 하다가 톡 채침에 하는 말이 요것이 의사 주머니 하며 보이지 않더라. 우리 토끼전 우리 다 읽었습니다. 토끼전에 대한 우리 줄거리를 우리 잠깐 보고 작품 해설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토끼전에 대하여 줄거리. 동해 용왕이 병이 들었지만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명의 도사가 말하기를 왕의 병은 낫기 어려운 것이나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지요. 문어와 자라가 서로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다가 결국 자라가 토끼를 잡아오기로 합니다. 자라는 토끼의 초상화를 가지고 육지로 나와 마침내 토끼를 찾아냅니다. 그러고는 육지 생활이 매우 위험함을 강조하고 영궁에서 가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유혹하지요. 결국 토끼는 자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라 등에 업혀서 수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용왕이 토끼를 잡아서 간을 내오라는 말에 놀란 토끼는 간을 육지에 빼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용왕은 토끼의 말을 믿고는 자라에게 토끼와 함께 육지로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간을 빼놓고 다니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며 자라를 놀리고는 달아나 버리지요. 수궁에서 겨우 살아난 토끼는 경망스럽게 행동하다가 독수리에게 잡혔으나 또다시 꾀를 내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토끼전의 줄거리였습니다. 작품 해설을 보면요, 이 작품에서 수궁과 육지는 각각 어떤 세계인가? 작품의 대립구조와 우화적 성격. 이 작품은 대립과 반복의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공과는 수궁, 육지, 수궁, 육지로 반복되며 사건 전개는 용왕과 토끼의 위기와 극복이 반복됩니다. 특히 공간의 이동에 따라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기지가 반복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극적 효과를 증대시켜 주지요. 대립관계로는 강자의 세계인 수궁과 약자의 세계인 육지가 등장인물에서는 강자인 용왕과 약자인 토끼 등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수궁의 자라는 조선 사회의 절대적 가치인 충을 실현하고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 토끼를 잡아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반면 토끼는 신분 상승의 욕망 때문에 자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러한 점에서 용왕과 자라는 지배층이고 토끼는 피지배층인 민중의 대표자임을 엿볼 수 있지요. 한편 용왕이 주색에 빠졌다든가 병을 얻었다든지 이치에도 맞지 않는 토끼의 말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지배층의 무능과 용렬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라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지배층의 권위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토끼전을 당시 집권층의 무능이나 집권층 간의 대립을 풍자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우화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인간 본성과 세태를 우화적인 수법으로 풍자한 작품이라 볼 수 있지요.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토끼전의 중심 인물은 자라와 토끼입니다. 용왕에게 지극한 충성을 바치는 자라는 봉건사의 충신 모습을 일시적인 유혹에 넘어가 위기에 처하지만 지혜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는 서민의 모습을 각각 대표하지요. 이러한 중심 인물들의 입장에 따라 토끼전의 주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를 잡으려 육지로 간 자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 주제는 충에 대한 권징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용왕과 자라를 농락한 토끼의 입장에서 보면 명분만을 앞세우는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에 대한 풍자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조선 후기 사회상과 결부하여 생각해보면 토끼전은 충을 형상하기 위한 작품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정치 현실의 부패, 경제 현실의 부조리, 그리고 이에 한가득 서민의식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에 대한 권장과 찬양은 표면적 주제이며 실제적이고 이면적인 주제는 지배층의 무능과 위선을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있는 풍자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 우리 토끼전을 3번에 걸쳐서 모두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해설까지 여러분 읽었습니다. 수능 관련 책자 우리 북누림에서 계속 우리가 수능 관련된 책자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우리가 이 컨텐츠를 새로 개발하고 또 이 일들을 계속 이제 일구 가는데 큰 보탬과 힘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이 토끼전을 통해서 이제 회화적인 부분들 또 고대 조선시대의 작품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제 해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또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음성을 듣는 이 책을 읽는 독자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